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양력 11월생의 2020년 경자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양력 11월생 그러면 11월 8일부터 절기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11월 8일부터는 해월생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11월 1일부터는 뒤에 있는 이제 타로 카드 풀이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해월생 그러면 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장간에 임수가 있고 간목이 있는 것이라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관되었을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유지해 나가는,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넓은 시장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환경,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외국을 나간다거나 고향을 떠난다거나 또는 뭐 어떤 지역을 자주 옮긴다거나 하는 역마적인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월생이 간목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임수를 보면 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자수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 해자하면서 방합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방합 그러는데요. 원래 방합은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이제 뭉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해자가 만난 방합은 멀리 떠나서 만나게 되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월생이 자년을 만나게 되면 외국을 나가게 된다거나 파견을 나가게 된다거나 좀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거나 또는 주말 부부 형태로 살아간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환경적인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월생이 경금을 만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숙련된 기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인 기술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해라고 하는 이 음의 끝에 다다라는 그런 성향이 이 자라고 하는 양의 시작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물건들이 원천적인 부분을 만나서 다시 재탄생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노련한 숙련된 이런 기운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기에 좋은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목이 투관되어 있는 사람은 경금을 만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시 가다듬고 정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화를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내놓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기라고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왔다라는 것은 해자하고 만나져 있는 이것이 뭔가 이렇게 여기저기 움직이게 되는, 이동성이 많은 그런 한 해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11월생의 경자년은 외국을 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고향을 떠난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 좀 먼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뭉치게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금이 해수에게 이제 어떤 영향력, 작용력 이런 것들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해중에 있는 것들은 간목이나 임수이고, 경금은 이것을 이제 생하거나 또는 금극목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분류하고 변화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월생에게 지지자수가 조금 의미가 있고 경금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물론 격을 생하는, 즉 원령을 생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비중, 일에 대한 비중, 중요도 이런 것이 높아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주에서 금수가 하나 더 있다면 이것이 격을 생하고 억부를 깨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형적인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또는 가정적으로 안정이 안됨, 뭐 아까 얘기했듯이 좀 주말 부부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음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격이 커졌으니까 회사의 업무 또는 일 등이 좀 뭐랄까요, 일이 많아짐,
이런 걸로 연결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건강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생은 일이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실속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쁜데 실속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니 너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조금은 실속을 챙겨가고 또는 건강을 챙겨가면서 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생에게 경자년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들지는 마시고요. 적당히 일을 분배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히 해석을 해봤고요. 타로 카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치는 개성 또는 본인의 상태 이것을 뜻하는데요. 11월 1일부터는 이제 보면 이제 세계 카드 나왔거든요. 세계 카드 같은 경우는 일을 하나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출발하다라고 하는 의미라서 본인 스스로가 하는 일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을 뜻하는 거고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사람들 또는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세상 또는 새로운 분야로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명리학적인 분석에서도 외국을 나갈 일이 있다거나 그런다고 했는데 타로 카드에서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 있겠습니다 하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소드 3번 이게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아픔이 극대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이래저래 많이 나가서 쪼들리는 형상을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전 관리가 잘 안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형제 간의 우애 또는 내가 개인적인 취미로 하는 공부 이런 것들은 펜타클 퀸 나왔거든요. 이제 동전의 여왕 같은 경우는 안정감 또는 편안함, 포근함 이런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취가 있어서 거기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운 또는 가정의 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제 매달린 남자 12번이 나왔거든요. 매달린 남자 같은 경우는 묶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 가정에 묶여 있어요. 또는 내 가정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일단은 묶여 있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변화나 발전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애정적인 상황 마법사 카드는 대체적으로 이론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자기 고집에 이렇게 휩싸여 있음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자기 혼자만의 이론적인 판단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카드가 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정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본인 혼자만 좋아하는 또는 혼자만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질병에 있어서 컵 3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림으로 보자면 화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질병 그러면 술 먹고 생긴 질병?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술 먹을 일이 좀 많아지려나 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상대방,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 그 관계가 깨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팡이 4번 카드 역방향이 나왔거든요. 나는 새롭게 출발하고 상대는 그 관계가 깨지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다니던 직장 또는 거래하던 거래처를 벗어나서 독립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겨서 거래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나는 발전하고 상대방은 도태되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좋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이 상대방의 금전적인 상황 또는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카드에 있어서 연인 카드 역방향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금전적으로는 소모스러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죽음을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우유부단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소모질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죽음으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나의 재정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공부, 학업 이런 것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제 정의카드 역방향 같은 경우에 올바르지 않은 선택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본인 혼자서만 판단을 한다거나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야만 파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다 정보를 습득해서 균등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대한 성취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회적인 성취에 있어서 지팡이 6번 역방향은 이게 이제 정방향일 경우에 개선장군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역방향은 당연히 개선장군이 아니라 전쟁에 실패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할 때 11월생은 그렇게 좋은 작용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해월에 자수가 들어오고 경금이 들어왔을 때 대체적으로 서주에서 금수가 좀 많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금수가 용신인 경우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제 펜타클 9번의 역방향은 풍요 속의 빈곤을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떠드는 것을 뜻하거든요. 앵무새가 얘기하는 거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랑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절거리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대인관계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겨진 적, 숨겨진 적에서 소드 기사, 카레 기사, 소드 나이트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에 성급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란스럽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모르게 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와 이제 연결을 해보자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친한 척 하지만 사실은 외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뒷담화 하는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총평에 있어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하는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저울질하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느 한 곳을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새로운 것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카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형제간의 우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의미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형태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긴 하되 너무 이제 뭐랄까요 경솔하게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리학적으로나 또는 타로 카드로 볼 때나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벗어나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전문성 같은 것을 가진다거나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형적인 인간관계, 교우관계라든지 대인관계가 좀 나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사람을 만날 때 신중하게 또는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고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1월생의 명리학적인 견해와 타로 카드로 풀이해보는 2020년의 운세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